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지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정작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부터 판단한다. 인간의 뇌는 초당 수백만 개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중 대부분은 무의식적 판단이다. 고대 인류는 낯선 존재를 보자마자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구별해야 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보자마자 판단하는 생존 본능을 갖고 있다. 첫인상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첫인상 판단에 평균 0.17밖에 걸리지 않는다. 말 한마디를 나누기도 전에 이미 상대를 신뢰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과 장소에 맞는 외모와 복장이 중요하다.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을 하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장 분위기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온 친구를 볼 때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남들은 멀끔한 옷차림에 헤어스타일까지 단정한데 등산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친구를 보면 미묘한 거리감이 생긴다. 일부러 무시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선이 생다? 또는 백화점에 후줄근한 행색으로 가면 직원이 다가오지 않는다? 무언가 구매하려고 할 때 점원의 무시하는 표정을 본 적이 있는가? 옷차림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본능이다. 옷차림은 단지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자신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복장이 단정하면 사회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복장이 어수선하면 통제력이 부족하고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해석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을 내면의 질서라고 표현했다. 단정함은 마음의 질서를 되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옷차림은 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단정한 복장은 나의 삶을 존중한다는 신호다. 현대 사회는 외모를 가볍게 판단하면서도 외모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순을 품고 있다. 누군가의 옷차림이 깔끔하면 신뢰가 쌓이고 낡고 지저분하면 의심부터 한다. 그러므로 노년의 품격은 내면의 깊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거울 속의 나를 향해 괜찮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단정함이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한 걸음만 바꿔도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외출할 때 옷깃을 다듬고 구겨진 바지를 다려 입어라.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누구나 품격 있게 늙지 않는다. 나이를 먹을수록 외모를 단정히 하라.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기를 만들어준다. 복장은 나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복장은 나의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옷이 구겨져 있다면 내 마음도 구겨져 있다고 느껴진다. 옷이 단정하면 마음도 자연스레 가지런해진다. 뇌는 시각적 질서를 편안함으로 해석한다. 단정한 복장은 질서정연한 시각 자극을 만들어 나 자신에게도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단정한 옷을 입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올라간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 속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신호가 바뀌기 때문이다. 즉, 단정함은 마음의 질서를 되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다스려라는 말은 복장을 점검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옷차림이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단정한 복장은 나를 존중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단정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느낀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첫 1초 안에 상대의 능력, 성실성, 사회적 수준을 판단한다. 그 기준의 80% 이상이 시각적 단서인 복장, 표정, 자세에서 나온다. 따라서 단정한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전략이다. 사회생활은 신뢰로 움직이고 신뢰는 결국 기회를 만든다.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지만 좋은 옷은 세상의 문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연다. 은행 상담을 받든 면접을 보든 심지어 이웃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정갈한 인상에 더 호의를 느낀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완성한다. 그 관계의 첫걸음이 바로 외모의 신호다. 단정한 옷은 타인에게 나는 당신과 평화롭게 관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언의 언어다. 단정한 복장은 자기 존중의 의식이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거울 속 나를 향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마음은 단정한 복장에서 시작된다. 심리학적으로도 단정한 복장은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사람은 스스로 정돈된 모습을 볼 때 나는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받는다. 이 신호가 하루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다시 삶의 흐름을 바꾼다. 즉, 단정함은 자기 존중의 실천이자 운을 되돌리는 시작점이다. 단정한 복장은 감정의 방향을 바꾼다. 한 심리 실험에서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과 단정한 정장을 입은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를 주었더니 정장을 입은 그룹이 더 집중력 있고 논리적으로 사고했다. 복장이 바뀌면 뇌는 상황을 새롭게 인식한다. 단정한 옷을 입는 순간 뇌는 지금은 중요한 일에 임하는 상태라고 인식하게 된다. 대충 입은 옷은 대충 하루를 만들고 단정한 옷은 단정한 하루를 만든다. 외모를 정돈하는 일은 단지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조율하는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덕을 조화라 했다. 단정함은 그 조화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몸의 조화는 마음의 평정을 이끌고 평정한 마음은 결국 지혜로 이어진다. 단정한 복장은 운을 부른다. 고대 철학과 현대 물리학은 모두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한다. 사람의 표정, 말투, 옷의 색까지 모두 에너지 파동을 낸다. 밝은 색의 옷은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해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고 그 기분이 다시 언행에 반영된다. 따뜻한 색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내게 더 쉽게 다가오고 어두운 옷만 고집하면 마음의 거리감도 서서히 생긴다. 사람은 자신이 발산한 에너지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긴다. 따라서 옷차림은 운의 언어다. 단정하고 따뜻한 복장은 긍정적인 사람과 상황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자석이 된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선의 삶이란 결국 조화롭고 평온한 파동을 내는 삶이다. 단정함은 그 선한 파동의 첫 진동이다. 노년의 단정함은 품격의 완성이다. 젊을 때의 멋은 유행을 줬지만 노년의 멋은 태도에서 나온다. 주름진 얼굴에 고요한 미소, 오래된 코트를 곧게 여민 손끝. 그 안에는 세월이 만든 인품의 무늬가 있다. 노년의 단정함은 꾸밈이 아니라 성찰이다. 그 옷깃 하나, 단추 하나에 나는 나를 여전히 존중한다는 철학이 담긴다. 단정함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에게는 평화를 준다. 그 평화는 결국 운명이 된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인간의 품격은 외모가 아니라 외모를 다루는 태도에 있다. 그 태도가 바로 단정한 복장이다.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서겠다는 다짐이다. 삶이 복잡할수록 그 복잡함을 이기는 힘은 단정한 자세에서 시작된다. 그 자세는 나를 지키고 나를 새롭게 만든다. 단정한 옷을 입는 순간 세상은 나를 조금 더 다르게 대한다. 그 변화가 쌓이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먼저 옷차림을 바꿔라. 그 말에는 생각보다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을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이라 말했다. 그는 인간의 덕을 말할 때 조화와 절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 조화는 마음속 질서로부터 시작되고 그 질서는 겉모습의 단정함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단순한 옷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단정함은 마음의 혼란을 잠재운다. 사람의 마음은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린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금세 흐트러진다. 그래서 옷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을 정돈하는 일과 같다. 아침에 구겨진 옷을 펴서 입는 순간 뇌는 그것을 질서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전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회로가 안정된다. 단정한 복장은 심리적 구조를 안정시키는 물리적 행동이다. 소크라테스는 혼란은 무지에서 오고 질서는 알매서 온다고 했다. 단정함은 자신을 아는 사람의 태도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 상태를 고요하게 조율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단정함은 관계를 정화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 단정한 사람 곁에는 단정한 기운이 모인다. 그것은 단순한 인상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뇌가 받는 무의식적 신호 때문이다. 단정한 복장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은 신뢰로 변한다. 신뢰는 관계의 시작이자 인생의 기회를 여는 열쇠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해진다. 좋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겠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그 단정한 태도 하나가 오랜 인연을 지키는 힘이 된다. 복장은 말없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히 생각한다. 이 무언의 예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 사이의 에너지를 맑게 정화한다. 단정함은 삶의 흐름을 바꾼다. 삶은 결국 태도의 결과다. 태도가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 행동이 쌓이면 운명이 된다. 복장은 태도를 결정짓는 첫 장치다. 단정한 옷을 입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 약속을 건넨다. 오늘 나는 진지하게 살겠다. 그 약속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의 반복이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엔클로스드 코그니션, 즉 옷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 변화라고 부른다. 사람은 옷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그 인식이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단정한 옷은 뇌에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신호를 준다. 이 신호가 자신감으로 전환되며 그 자신감이 실제 행동의 질을 바꾼다. 결국 단정한 복장은 단순한 외적 치장이 아니라 운명을 움직이는 내적 구조의 정렬이다. 단정함은 부정적 에너지를 걸러낸다. 집안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산만해진다. 옷차림이 흐트러지면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 혼란스러운 외형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들인다. 소크라테스는 늘 혼돈 속에서는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복장을 단정히 하는 일은 단순히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기운을 정화하는 일이다. 정갈한 옷에는 정갈한 기운이 깃든다. 그 기운은 상대에게도 전달된다. 그래서 단정한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편하고 정리된 공간에 있으면 생각이 맑아지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도 옷의 색과 질감은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밝은 색은 기분을 고양시키고 부드러운 질감은 마음의 긴장을 완화한다. 따라서 복장은 감정의 필터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오늘의 감정선이 달라진다. 단정함은 자신을 설득하는 언어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과 대화한다. 그 대화의 톤이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무심하다. 이 정도면 됐지.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런 말들이 쌓이면 자기 신뢰가 서서히 무너진다. 단정한 복장은 그 무너짐을 막는 방패다.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다. 복장은 나를 설득하는 가장 쉬운 언어다. 스스로 단정해 보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이 깨어난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가꾸는 일은 자신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존중은 외모로 시작해 내면으로 번진다. 단정함은 자기 확신을 키우고 그 확신이 인생의 방향을 안정시킨다. 단정함은 세상과의 화해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빨리 변한다. 젊은이들의 옷, 말투, 문화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러나 단정한 외모는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 언어다. 단정함에는 시대를 초월한 품격이 있다. 복장은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다. 세상이 변해도 단정함은 여전히 통한다. 그 단정함 속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옷을 깔끔히 입고 자세를 곧게 세우면 세상은 나를 다르게 바라본다. 그 시선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세상과의 관계는 그렇게 다시 복원된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다스리라고 했다. 단정함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아니라 세상과 화해하는 첫걸음이다. 그 화해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자란다. 단정함은 노년의 지혜가 된다. 젊은 날의 꾸밈은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노년의 단정함은 내면의 평화를 표현하는 언어다. 그 단정한 태도 안에는 세월을 통과한 인내와 절제가 담겨 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쌓은 습관으로 늙는다. 단정하게 늙는 사람은 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다. 그는 아침마다 스스로를 정리하며 세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노년의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말없이 가르침이 된다. 품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그 태도의 본질이 바로 단정함이다.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삶의 미덕은 단순함이었다. 그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었고 그 진리 속에 자유가 있었다. 단정함은 단순함의 실천이자 자유의 표현이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단정한 복장은 결국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훈련이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오늘도 이렇게 속삭인다. 삶을 단정히 하라. 그 단정함이 곧 너의 영혼을 빛나게 하리라. 단정함은 품격의 마지막 언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하지만 모든 이가 품격 있게 늙는 것은 아니다. 육체의 나이는 세월이 정하지만 마음의 나이는 태도가 정한다. 단정함은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단정한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다. 조용히 서 있어도 신뢰를 준다. 화려하지 않아도 고요한 품격이 느껴진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혼란스러운 영혼은 어떤 옷을 입어도 불편하고 정돈된 마음은 어떤 옷을 입어도 빛난다. 단정한 옷차림은 삶의 태도다. 노년의 삶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룬 후의 시기다. 이제는 더 쌓는 것보다 정리하고 다듬는 일이 중요하다. 단정함은 그 정리의 시작이다. 몸을 가꾸는 일은 마음을 닦는 일이며 마음을 닦는 일은 영혼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단정함은 젊은 날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젊을 때의 꾸밈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노년의 단정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단정한 태도는 세월을 이기는 우아함이며 한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고요히 익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표시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단다.
그 말은 너 자신을 존중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그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누구나 편안해진다. 그것이 단정함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다. 단정한 옷차림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의지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단정한 태도 하나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선 인간의 기본 언어다. 단정한 사람은 삶을 가볍게 산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을 흩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복잡한 세상에서도 단정하게 선 사람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 중심이 바로 지혜의 자리다. 노년의 품격은 외모나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달려있다. 그 중심이 바로 단정함 속에 있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단정히 다스리는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외모를 통해 세상에 말한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나 자신을 존중한다. 그 한 사람의 단정한 태도는 주변의 공기를 바꾸고 가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잔잔한 가르침이 된다. 그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이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움은 질서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오늘도 옷깃을 여미며 하루를 시작하라. 그 작은 행위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곧게 세우고 삶을 한결 고요하게 만든다. 단정함은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사람의 방식이다.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품격은 빛난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